2만원, 4만원, 지금 6만원이죠. 8만원, 9만원, 그리고 케이블 겉선 10만원. 이 앞 다다나 하는데 필요한 총 공임은 최대, 그러니까 가성비 공임으로 봤을 때 최대 15만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메디슨 레타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미니벨로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문의를 해주시고 또 구매를 많이 해주셔서 벌써 이제 메디슨 레타도 품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대 남은 화이트 색상인데요. 화이트 색상도 원래 판매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또 구매가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메디슨 레타로 가성비 좋은 튜닝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단 미니벨로를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16단 다다나 튜닝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메디슨 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8단 미니벨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8단 미니벨로라는 뜻은 이 뒤쪽에 스프라켓이 8개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쪽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입니다. 그래서 8단 미니벨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싱글 체이닝 하나가 달려서 8 곱하기 1 해서 8단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작업할 작업은 이쪽에 이제 더블 체이닝을 달아서 앞쪽이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8 해서 16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미니벨로들은 앞드레일러 마운트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의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8단 모델은 이런 마운트가 없어서 앞드레일러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다나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세팅도 조금 더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아주 최적화된 위치에 마운트가 달려서 바로 앞드레일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이제 핸들바 쪽을 보면 이제 조향계 쪽에 이제 지금 8단 시프터, 원터치 시프터가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1단부터 8단까지 돼 있죠. 이 모델은 시마노의 M310 원터치 시프터입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이제 앞쪽에 2단짜리 원터치 시프터가 달려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부품 구성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 제품이 이제 M310 원터치 시프터입니다. 이거는 3단용입니다. 3단용이지만 1단과 2단만 사용해서 세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쪽에 3단을 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라, 이 앞드레일러는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죠. 소라급. 물론 좀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라급을 달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더블 체이닝. 이 더블 체이닝을 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일 온스 크랭크셋 같은 경우도 보시면 더블 체이닝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셋 자체도 이 더블 체이닝을 달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체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체이닝 볼트를 빼고 지금 이쪽에 있는 싱글 체이닝을 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아우터 체이닝을 설치해주고 이너 쪽에 이너 체이닝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랭크 암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53T 구성이거든요. 이번 제가 튜닝할 부품은 컴팩트 체이닝입니다. 컴팩트 체이닝이라는 것은 로드에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체이닝 자체가 50, 큰 아우터가 50이고요. 그리고 안쪽이 34T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53T보다 훨씬 작아지죠.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보통 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뒤쪽 스프라켓과 앞쪽 체이닝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어필, 언덕을 좀 수월하게 오를 수 있도록 이 컴팩트 체이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전천으로 타기 위해서 이제 컴팩트 체이닝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랭크셋까지 다 빼서 교체를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크랭크함은 그대로 두고 체이닝만 교체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BB 쪽은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핀들 길이가 118mm거든요. 그래서 다단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방향이 체인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켓, 8단 스프라켓, 그리고 8단용 뒷드레일러, 그리고 체인, 브레이크암 이런 다른 부품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앞드레일러 케이블 풀리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홀이 하나 있죠. 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케이블이 이쪽에서 스탑이 돼서 앞드레일러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케이블 스탑부터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이제 다른 홀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도르래 같은 걸 부품을 달아줘서 속선이 이렇게 타고 앞드레일러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또 미니벨로는 이 자체도 필요 없도록 프레임 자체에 홀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스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케이블 스탑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되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을 잠깐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가성비 튜닝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품 비용만 한번 볼게요. 일단 앞 원터치 시프터 3단짜리 시프터가 2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50-34T 더블 체인링 크랭크 셋 자체를 4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드레일러 케이블 풀리는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사이에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소라 앞드레일러 같은 경우는 구형이기 때문에 2만원 선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앞드레일러가 연결될 케이블 겉선이죠. 케이블 겉선은 한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만원, 4만원, 지금 6만원이죠. 8만원, 9만원, 그리고 케이블 겉선 10만원. 자, 부품 비용만 보면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공임이 추가가 되겠죠. 샵에서 작업을 한다면 한 5만원 정도, 3에서 5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 다단화 하는데 필요한 총 공임은 그러니까 가성비 공임으로 봤을 때 최대 15만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 시프터를 달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 레버를 분리를 하고요. 살짝만 분리해 놓고 시프터를 결합을 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결합해 주고 그립을 다시 껴주고 가조립을 좀 해놓고요. 쭉 균형을 맞춰서 일단 가조립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앞 시프터가 달렸고요. 자, 크랭크셋은 미리 좀 빼놨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찍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앞드레일러 케이블 풀리를 미리 연결해 둡니다. 지금 이 케이블 풀리를 미리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크랭크셋을 체결한 후에 이걸 체결할 수가 없어요.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각 BB형 크랭크셋은 나중에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꼭 미리 케이블 풀리를 설치해주고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게 도르래가 설치됐습니다. 자, 크랭크셋을 설치하고요. 더블 체이닝을 설치하고 앞드레일러까지 이제 설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선이 있잖아요. 그 표시선에 맞게 적당히 설치를 해주고
잘 지금 세팅이 됐고요. 다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드레일로 마운트가 너무 높게 달려 있어 가지고 더블 체이닝을 설치할 경우에 좀 이게 너무 높게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레타나 코크로코 같은 경우 그런 미니벨로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단화 마운트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컴팩트 체이닝부터 스탠다드까지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범용성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체인 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금 스핀들 길이가 118mm입니다. 118mm 순정에 그대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이너 체이닝과 이 앞드레일러의 이너 마운트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간격이 넓어요. 자, 보시면 지금 완전히 푼 상태거든요. 완전히 풀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가 될 정도입니다. 완전히 풀면 더 넓어지고요. 자, 이렇게 조이면 점점 가까워지죠. 완전히 풀어놓으면 많이 멀어집니다. 체인을 걸었을 때 여기 스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풀 이너에 걸었을 때요. 그래서 지금 체인 라인도 정확하게 아무 이상 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체인을 커팅 없이 한번 이너 그리고 제일 작은 스프라켓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럴 때 드레일러가 이렇게 서로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은 조금 더 한 마디 정도 커팅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순정 상태에서 그대로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세팅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케이블 연결하기 전에 한번 체인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밀면서 연속을 해보겠습니다. 풀 이너 상태, 1단 상태에서 지금 이쪽 이너 체인, 이너 플레이트에 많이 닿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자, 이렇게 나사를 한계 조절 나사를 좀 더 감아서 딱 스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벌어져 있으면 또 앞쪽 아우터로 변속될 때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딱 스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드레일러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케이블 하우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 다단화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앞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앞 브레이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이 타고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다단화 마운트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의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 홀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홀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통 이제 초기 세팅 때는 이쪽 맨 앞쪽에 이제 그 뒷드레일러 홀이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꺾이거나 좀 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초기 세팅할 때 항상 뒷드레일러 쪽을 이 가운데에 넣어주는 편입니다. 넣어줘서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앞드레일러 케이블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루트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홀에 앞드레일러 케이블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가장 깔끔하게 연결되는 루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마감 캡은 속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캡이 있는 부분으로 하고요. 자, 케이블 스탑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앞브레이크 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마무리가 되죠. 이게 커팅을 하게 되면 속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송곳으로 좀 넓혀주고요. 넓혀주고 케이블 매직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일종의 오일입니다. 오일을 몇 방울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일반 속선을 상급 속선으로 바꿔준다는 케이블 매직이라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겠죠. 마감픽을 끼우고 주고요. 자, 이쪽으로 케이블 루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 도르래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죠. 시프트를 맞춰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죠. 좀 세팅이 끝난 상태고요. 앞드레일러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볼 수 있는 설명이 많기 때문에 과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골반 커스텀에서도 앞드레일러 세팅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미세 세팅 같은 거 좀 해줘야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16단 세팅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체인은 한 마디 커팅한 상태입니다. 약간 길어서 체인이 이렇게 이탈하는 현상이 있어서 장력을 좀 줄 수가 있도록 한 마디 커팅한 상태고요. 자, 앞쪽을 보시면 하우징은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가방을 달아줄 때는 이렇게 벌리고 가방을 안 달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슨 레타 16단 다다나 튜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튜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비용은 공임까지 15만원 선에서 다다나 튜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소라 쪽 M310 시프터 자체가 트리밍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약간의 스침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천으로 기어비를 활용해서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디슨 레타 같은 경우 블랙 색상하고 화이트 색상이 있잖아요. 블랙 색상을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디슨 레타 화이트 색상이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예쁩니다. 색감이 일반적인 순백색이 아니라 약간 크림색 계열이에요. 영상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블랙의 조화가 꽤 이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고 이 화이트 블랙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제품들이 다 품절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메디슨 레타는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튜닝한 이 제품은 물론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메디슨 레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좀 타시다가 다다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성비 16단 튜닝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메디슨 레타의 가성비 좋은 16단 튜닝 작업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메디슨 레타 같은 경우는 탑 튜브 자체가 높잖아요. 메인 프레임이 높고 C포스트가 지금 이게 다 뽑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뽑으면 제 거의 허리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높게 뽑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이 정도면, 이 정도 피팅이라면 거의 180 이상이 타셔야 될 것 같은 피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미니벨로 같아요. 앞쪽이 좀 부족하다면 가변 스템을 달아서 앞쪽으로도 뽑아주면 키 큰 분들의 타기에 정말 좋은 미니벨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키 크신 분들 미니벨로를 타실 때 메디슨 레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